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조호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이 헌법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오늘 제 책자로는 이제 47페이지부터인데요. 헌법 32조를 제가 한번 꽂혔습니다. 32조를 보면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거 요걸 빼면 그냥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될 거를 굳이 여기다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게 제가 좀 다른 말로 좀 풀어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헌법을 만든 이유는 인간으로서 적어도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그런 생활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된 게 최저임금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아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관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을 알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이런 이 규정,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다른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의 입법 및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이나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걸 보통 이제 뭐 자유권적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발제문에도 이렇게 참고로 나왔는데 99년도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어쨌든 중증 장애인들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제 일하고 거주하는 게 맞다라고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맞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법률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 바탕 안에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장애인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책에는 없는데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21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4년도니까 몇 년 전이죠. 당시 이제 21살 되신 이제 지적장애 3급 장애인분의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노동상담 센터니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이분이 얘기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울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돈을 벌겠다고 어쨌든 집안에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뭐 그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쨌든 근로자가 돼서 일을 하러 나간다라고 할 땐 되게 기쁘셨대요. 근데 이제 몇 달 다니다 보면서 이제 뭐 임금이라고 급여라고 받아왔는데 약간 좀 변동의 폭은 있지만 뭐 한 10여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로 이제 임금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두 달 받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나 본데 어느 날 이제 뭐 뉴스에 보면서 월급이 뭐 평균 월급이 얼마다, 평균 급여가 뭐 많이 받는 분은 뭐 억대 뭐 급여를 받는 분도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런 급여를 받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들으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에게 이제 이 아들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월급을 받는 걸 봐도 정말 이거는 뭐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이거는 거의 굶어 죽을 정도의
그런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 여동생이 오빠를 언제까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하소연을 쭉 하시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데, 결국 이 최저임금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아직까지도 사실 명백한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바꿔야 된다는 거에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시작한 건 이제 최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인식을 바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도 장애를 갖고 중증 장애인이지만 제가 장애인 된 게 제 책임이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아니죠. 뭐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갖고 이제 장애인이 된 거를 본인한테 묻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는 본인한테 묻고 가족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집에 뭐 장애인 하나 있으면 그 집안 거의 풍지박살 나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치료비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장애가 심할수록 사실 가족들은 위축되고 너무나 힘든 게 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고 또 아마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장애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월급으로 따지면 얘는 뭐 한 200만 원짜리고 100만 원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결과물 위주의 그런 평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볼 때 이 근로자는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일보다도 더 잘하고 이런 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시키는 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장애인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업적인 능력으로 보면 최하위에 있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도 이런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얼마를 줘도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아까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위주의 평가 방식이 아니라 과정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정말 지적 장애, 뭐 자폐성 장애, 심각한 장애, 제일 중증 1급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까 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열심히 간대요. 재밌다고. 일하는 동안에도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관심도 없고 오직 일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그 친구가 한 7시간 일을 하는데 7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사람하고 장애가 없는 뭐 대기업에서 이제 8시간 열심히 일한 분하고 급여 차이를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과정을 보면 임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정 위주의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의 기본적인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뭐 이게 책자에 다 있으니까요. 이거 참조해 보시면 되고, 말씀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법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는 있죠. 뭐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시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맞춰나가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논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좀 맞지 않다. 이거 언제까지 끌지도 모르고 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지조차도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떤 뭐 정책이든지 뭐 어떤 제도인지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사실 근로를 했으니까 근로를 통한 그 대가인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면 뭐 여러 가지 연금이나 뭐 이런 형태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서 독립하면서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